융합인재교육 스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죠. 정말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융합인재교육이라는 게 뭐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뭐 과학과 기술, 그리고 뭐 이 공학, 예술, 매스매틱스, 수학이라고 이제 이 5가지 과목을 융합해서 가르친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 야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이 지금은 교수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요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스팀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스팀이었거든요. 스팀인데 스팀을 하고 있다가 야크만이라는 교사가 A를 집어넣어서 이 피라미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가장 아까 애매했던 A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엄청 어려웠어요. 이것은 랭귀지 아트 발표와 토론입니다. 소셜 스터디스라고 의사결정 협동입니다. 그리고 파인아트라고 예술적 아이디어 등록, 이거 말고 등등등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음악과 미술이다 라고 정의했는데 이게 아닌 거죠. 발표와 토론은 무슨 것까지 가깝나요? 국어에 가까워요. 또 의사결정 협정은요? 사회도 가깝습니다. 예술적 아이디어 적용은요? 음악 미술이긴 한데 조금 또 달라요. 이게요. 이 A라는 게 확대 해석이 되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과학, 수학, 기술, 예술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도 다 폭넓게 다 이게 흡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빨간색 글씨입니다.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융합적 소양입니다. 이게 이 3가지만 아시면 될 건데, 제가 이제 이 3가지에 연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융합인재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4가지로 말합니다. 꽃인데요. 이 융합인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이러한 인재가 돼야 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 내용 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교과 간 융합이에요. 그러면서 얘들에게 과학만 해야 할 게 아니라 과학과 같이 미술과 음악 같이 느껴보자, 뭐 그런 뜻이고요. 이 소통과 배려라는 놈이 참 애매합니다. 이 소통이라는 놈은요,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공적으로 글로벌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다문화 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나와 너, 나와 당신이 색깔이 나는 유색인종과 함께라도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학급 안에서도 너와 나, 왕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너와 나의 관계, 그리고 외국인들, 다문화 가족, 이런 애들과 함께 소통, 크게 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 그런 관계를 지금 중시하고 있는 거죠. 소통이라는 게. 그리고 배려라는 게 있는데요. 배려가 존중을 실천하는 인재. 이게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들어왔을까 공부 생각해보니 학교 통일 때문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벽의 측면도 아니더라고요. 이 배려라는 게 뭐냐면요, 남들을 자아 존중하고요. 한마디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살이거든요. 우리 자살률이 세계 1위인가 51위 아시죠? 그런 자살률, 자아 존중감을 올리고, 그리고 남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게 배려입니다. 자아 존중감, 뭐 나를 사랑해야지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의 포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스팀의 목적입니다. 자, 또 구성 요소를 보시면요, 창의적 설계, 반석적 체험, 내용 통합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창의적 상황 제시 하나 빠졌거든요. 여기에요. 상황을 제시해서 창의적 설계하고 감정적 체험을 해라. 이게 중고 틀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러면서 수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라고 딱 정리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융합인재 교육이라는 것은 이 스토리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상황 제시입니다. 어떤 상황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유형의 무형의 것들 뭐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서 뭐 하고 싶다든지, 아니 내가 진심으로 내재적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대회든 어떻든 간에 무슨 상황을 제시합니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체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포상을 받습니다. 예전에 로봇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했지? 그래, 수학을 공부해보자. 과학을 공부해보자. 그런 흥미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계속 선순환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에어서핑 특훈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교사연구회 선생님들과 같이 다뤄야 내용이거든요. 먼저 창의적 비행기 만들기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혹시 에어서핑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나요?
에어라는 게 공기고 서핑이라는 게 뭐 타다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공기를 타는 거예요. 공기를 타게끔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비행기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이 에어서핑 세계 대회도 있습니다. 그 방금 보신 게 실제 2012년도에 초에 했던 거거든요. 레드불이라는 회사 아시죠? 에너지 음료나 만드는 회사를 주관하는 거 미국에서.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종이에요. 봤던 거. 아무것도 장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물어봐요. 뭐 자기장이랄지 뭐 이런 게 있다고 막 초동도 현상이 있으면 막 공부 잘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하거든요. 근데 공기를 탄 거예요. 저 종이는 아주 얇은 종이입니다. 전화번호 붙이기 있죠. 얇은 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뭐 이제 과학 수업이에요. 비행기 원리를 말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날아갈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얘들이 뭐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시죠 그냥. 좀 똑똑한 애들은 양력이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해요 뭐 하거든요. 실제 비행기 영상을 임팩트 한 번 준비했어요. 멋지죠? 남학생 때 환호합니다. 와우! 막 하면서 한 번 더 보여도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 이 추진력과 저항력이에요. 추진력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저항력은 그 반대되는 힘입니다. 이게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설명이 이런 거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 의자와 이용해서 작용 반작용 합니다. 의자 실제로 의자가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의자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빨리 드시면 안 돼요. 20으로. 자, 해보자. 우리 똑같은 힘 밀어보자. 밀겠습니다. 다시 느낌 이상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힘이 세시는군요. 제가 안 밀었거든요. 이게 작용 반작용인데 한 번 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이 되면서 내가 민 만큼 너도 내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만큼 반대로 저항의 힘이 있다. 라는 걸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 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원리는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 바람을 막 불고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이만큼 있다가 줄어들 때 압력을 감소합니다. 이렇게 압력이 가서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날개죠. 에어컨이라고 하는데요. 날개가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르면 위에는 같이 올라가다가 쏙 내려가면 저기압이 됩니다. 밑에는 고기압이 되고 이해 안 되시죠? 당연히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 안 되거든요. 자, 실험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풍선을 2개 정도로 내려가지고 가만히 두세요. 자꾸 후 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아가야지 맞잖아요. 후 불면 자꾸 날아가잖아요. 사이드고 후 불잖아요. 이 풍선이 모입니다. 왜? 저기압이니까. 이해되시죠? 후 불면 압력이 떨어져요. 왜? 풍선 사이는 고폭선이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2개 보면 공간 있죠? 공간 있잖아요. 공기가 여기 있다가 후 불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쪽? 네. 이쪽이요? 붙습니다.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설명해주세요. 뭐 식 써서 얘기 안 했으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야. 알았지? 흥미유발입니다. 우리 목적은. 이 베르누이의 원리야. 이게 바로 비행기에 들어간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거야. 이게 즉 뭐야? 바람은 고기압이 저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위에가 저기압이고 밑에가 고기압이야. 그런 거야. 비행기 날개 봐봐.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어떻게 돼? 바람 모델에서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압력이 높은 건 나중에 울지. 여기가 저기압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바람은 위로 올리려고 해. 그래서 양력이 발생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날개 다 피잖아요. 양력이 발생되는 거지. 그죠? 밑에는 높은 압력, 고기압이고 위에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서 낮은 압력이 됩니다. 반대이 실제로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실수가 안 되고 저희 학교에서 했던 건데요. 날개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원래 종이로 해놔면 종이는 안 되거든요. 아크릴을 딱딱한 걸로 하시면 돼요. 비행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지금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공개 나가면 떠야겠죠. 볼게요. 완전 신기합니다. 근데요, 하실 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물어버려요, 이렇게. 밑에서 물어버리거든요. 땅에 올라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 가운데 딱 대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것도 올라가거든요. 저게 지금 낚시줄이에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A4 용지 하려거든요. 근데 A4 용지는 안 돼요. 모양이 다 꾸겨져 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고 양쪽에 구멍을 뚫습니다. 가운데 쪽에. 똑같은 모양을 만들죠, 이렇게. 그다음에 낚시줄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실험대예요, 실험대. 실험대에 낚싯줄 매달고, 2개 매달고, 그 사이에 꼭 뚫어가지고, 헤어드라이기 막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들 양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요. 아, 이 비행이 나는 거구나. 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힘도 있지만 무게중심이 되게 중요하단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수학 부분입니다. 수학 선생님 혹시 드신가요? 아, 드시나요? 아, 그러세요? 수학 부분에 무게중심이 들어가요. 근데 이 무게중심이 엄청 중요한 건지 뭔지 보여줄게요. 비행기에서 무게중심인가요? 하늘 나는 비행기와 바다를 가르는 배는 균형을 잡는 게 필수죠. 그래서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실을 때 전체의 무게중심을 계산해서 균형 있게 배치하지 않으면 출발 허가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져서 기록을 좌우하고요. 피겨스케이팅의 다양한 동작들도 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회전의 중심축이나 점프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김연아 선수는 무게중심의 달인인 셈이죠. 균형 잠자리 만들기. 이거 많이 보셨죠? 제가 그 자리 위에다가 이걸 다 부었거든요? 이거 다 공짜예요, 이거. 키트도 있게 있는데, 이거 균형 잠자리 만들기 치면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잘라서 붙이셔서 손 앞에 대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시간입니다. 창의적 설계를 해봐야 돼. 이제 만들어봐야 돼, 이제. 내가 이제 비행기 원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만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 거냐? 먼저, 여러분 하기 전에 이걸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구상을 해야 돼요. 구상할 때 포커스를 줘야 돼요, 포커스를. 지금 끝난 다음에 야 해! 절대 못 만듭니다. 근데 자, 관찰해보자. 자, 관찰해보자. 자, 비행기야. 모양이 다 이렇게 생겼어. 어떤 모양이야? 다 제시를 막 여러 가지 모양을. 그럼 대부분 다 어떤 모양인가요? 다 이렇게 비행기는 선생님 모양이 세모난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들 막 그렇게 세모난다. 아, 조기병은 마찬가지잖아. 다 세모야 이렇게. 아, 일단 조기병은 세모야겠지. 예, 그래 말해줄거예요. 그러다 또 이렇게 분명하면서 하면서 양념을 만드는 생각을 다 그러면서 만들 때 고려를 해라. 너희들이 만들 때 보면 이게 혼자 할 때가 있고 따로 때는 이건 수업 안 해요. 제가 여러 선생님들 할 때 kit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스티로폼, 일반 스티로폼입니다. 일반. 뭐 특수한 거 없이 그냥 일반 스티로폼을 얇게 자른 것 뿐이에요. 그거 딱 가시셨죠? 그 다음에 야 어떻게 만들겠니? 세모야 막 잘라요. 가위로 막 이렇게. 그걸 알릴 거예요. 이걸 양력과 추진력, 저항력 이런 무게중심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게 이해 안 되면 이거 안 만들어져요. 실제로. 자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겠니? 팁을 줘요. 처음에 추진력과 저항력이 있지. 어떻게? 추진력 누구냐? 옷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사람 힘이야. 사람 힘이야. 날려야지 우리 비행기 날려야 돼. 사람 힘이 추진력. 저항력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나오죠. 바람에 의해서. 근데 나갈 때 저항력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겠니? 이거 말해주시면 안 되고 선생님께서 그냥 이게 있단다 말만 해줘요. 애들이 고민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를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팁을 앞에를 좀 구부리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하면 얘를 떨어뜨리거든요. 그죠? 날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 뒤집어져 버려요. 안 날아요. 안 날아요. 근데 때문에 약간 앞에를 구부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요. 얘 내려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해 버리거든요.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자, 될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달라지냐면 이게 우와. 이야. 지금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건 여기서 날리면 저기까지 다 가야 돼요. 가능하거든요. 대충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릴 때 보시면 앞에는 그 종이 테이프로 무게중심 맞춘 거예요. 내려가야 되니까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종이처럼 내려가고 종이처럼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무게중심 맞춘 거고 급하게 만든다. 이게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된 거죠. 그죠? 무게중심을 해주셔야 돼요. 총 3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회전해요. 이렇게 방금 같이 이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가죠. 저럴 때는 날개 모양을 조정해줘야 돼요. 왼쪽 날개를 구부릴까요? 오른쪽 날개를 구부릴까요? 왼쪽으로 휘어져요. 오른쪽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으로 갑니다. 왜? 저항을 받으니까. 이거 말해주면 안 되고 애들한테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얘가 돈다면 오른쪽 날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오른쪽 가시면 왼쪽 날개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갑니다. 날개 왔다 갔다 할 때 하시면 되고 떨어질 때 비행기가 툭 떨어지거든요. 방금 같이 툭 떨어진 그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더 가볍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울룩불룩해요.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울룩 막 이렇게 하고 울룩불룩해요. 그것은 이 뒷면이 뒤에를 올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날아갈 때 공기가 이렇게 올라쳐야 돼요. 양력을 이미지로 좀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울룩불룩하면 떨어집니다. 뒷부분을 올려주셔야 돼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끔 양력은 미세한 양력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천천히 멀리 날리는 게 주 목적이에요. 지금 울룩불룩 가지고 뒤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3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건 알려주지 마시고 야 만들어 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해라고 이거 막 물어봐요. 너가 생각해 마세요. 힘만 주세요. 야 너 날개 하면 좋아 생각해봐 좋아 추진형 해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울룩불룩 할 때는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저항 울룩불룩 할 때는요 뒷부분도 보라고 하셨는데 앞부분요 이 세모 이쪽 부분 좀 구부려주세요. 앞에만 저항 받는다 해서 안 되거든요. 같이 받아야 돼요 저항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을 앞으로 좀 구부리셔야 돼요. 약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약간만. 그리고 비행기 떨어질 때 얘는 지금 우리 그 대회 했는데 1등 하네요. 1등 하는데 무게중심을 얘는 클레이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에어서핑을 보여주면서 판을 애가 손을 대고 하잖아요. 손을 대고 막 말해주잖아요. 자 이게 왜 손을 댈까 막 궁금증 유발시켜요. 막 합니다. 답은 지면효과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비행체입니다. 이게 비행체가 아까 만들었던 비행체인데 판을 대면 공기는 앞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근데 비스듬히 눕히면요 얘는 뒤에 공기 위에 올랐던 부분 있죠. 비행기 뒷부분 우리가 임의로 조금밖에 안 줬잖아요. 뒤에 올리면서 바람 공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했잖아요. 내려가면서 그죠? 여기 공기가 많이 공기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뜹니다. 즉 양력이라는 게 발생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근데 이걸 지면효과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면효과가 여러 가지에서 많이 쓰여요. 위그선이 대표적인 지면효과를 사용하는 거예요. Now for Flytube 8, this craft is going into production under our license of the propeller stream. The cushion carries approximately 80% at 3,000 km operation. This fulfills specifications derived from the ATC Ferrycraft. 지금 비행기가 있고 여기 지금 지면효과를 만들려고 판을 냈습니다. 선생님 보면 우드락 있죠? 우드락이 가장 쉬워요 이게. 근데 책도 되고 다 됩니다. 한번 날리시는 거 보세요. 선생님 날리시는 거. 이 뜨는 감만, 지면효과 나면 장력이 발생하는 감만 느끼시면 그 성공입니다. 오늘 오고시 와서 하나 얻어가시는 거예요. 이 감을 오늘 하실 건데, 이 뒷부분을 살짝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거 되게 가벼운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안 돼요, 주위에. 바람이 불면 안 돼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폐된 공간이 좋습니다. 이마 위 아세요, 이마 위. 이마 위 쪽에서 번쩍 드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번쩍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요. 보이시죠? 이게 비행기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그러시면 안 되고 약간 손목을 내리세요. 편분해지죠? 손목을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살짝 던지시지. 살짝 놓으세요, 그냥. 약간 이면 스냅을 이용해서
살짝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살짝만 밀면서 놓으시면 얘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애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안 해요. 책으로 하기 시작해요. 왜 대회할 때 책으로 하면 갔죠. 막 이렇게 정설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용해요. 막 냄비도 안 보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실제로 이제 해보실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활동지를 줬어요. 활동지를. 선생님 자리에 있거든요. 애들한테 여기 대해서 이제 비행기 명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명 결정한 이유, 어떤 이유냐. 여기에 왜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진로예요, 진로. 이게 꿈입니다. 요 에어서핑 스팀 프로그램은요, 이제 저희 주제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융합인재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즉 우주 항공 분야의 아이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 목적이기 때문에 비행기 명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세요. 대부분 남자애들 파일럿, 전투용사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적으라 할게요. 뭐 파일로니 이런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이름이 나오게끔 하세요. 진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자를 대고 제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 제도 부분에서 삼각법과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평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네, 실제로 만들었던 겁니다. 되게 예쁘죠. 대부분 다 삼각형 모양 이걸 제시를 딱 해줘요. 다 잘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무게중심을 우주라고 잡은 이거. 이런 것도 다 많은 것들이면 풍뎅이 모양이죠. 좀 힘들어요. 알게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것을 애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설계는 만들어보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카이거 마카로 칠하시라고 하세요. 즉 마카에다가 여기부터 칠하시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너희들이 했던 거 칠해라 하세요. 이걸 가지고 칠해서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애들이 만든 마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거 고무링이 있습니다. 고무링이 있고 링을 여기다 대가지고 무게중심을 잡는 거예요. 앞으로 주고 뒤로 주고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다양한 재료.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놨고 종이 테이프도 준비해놨습니다. 종이 테이프, 줄 테이프 다 준비해놨거든요. 이거 하고도 다양한 거 돼요. 무게중심만 잡히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직접 만들어 보는데 애들이 만든 거 아니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어 보십시오. 잘 됐어. 핵심이에요. 애들한테는 말해주지 마시고 할 땐 이게 눈 앞에 눈이 약간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는 왼손 두고 오른손 머리 위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이런 식의 집에놓고가 만들어야 되니까 밑으로 가시겠죠.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 기울이세요. 기울이시고 요 위에서 던지면서 지금 그 알려드렸던 내용들은요. 제가 원래 자료를 제가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 이 사이트를 통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sciencecoinmarket.com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가시면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저희는 이제 에어서핑 스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창의적 비행기 만들겠습니다. 선정 이유는 비행기에 대한 큰 흥미가 없습니다. 1학년 대상을 해보고 3학년 해봤는데 3학년이 더 좋아요. 왜냐면 평가 과정 속에서 내용들이 2학년, 3학년이 좀 맞더라고요. 1학년은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창체 활동을 정의했고요. 창의 특색 활동을 진행했고, 이렇게 해서 과학 이렇게 했고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창의 설계는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을 보고 찾아가는 창의 설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연체에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자 열정이 생기는 체험. 처음에 상황이 이렇게 했습니다. 공비를 타고 나서 기차 만들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회를, 이거면 됐어요. 과학 시간이 즐거웠다. 2에서 8, 가장 매우 그렇다가 이제 좀 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과학적 흥미도 있어요. 가장 큰 게 과학 수업 시간을 기다려준다. 2에서 8,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일단은 즐거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즐거웠다는 걸 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보시면 이제 뭐 내가 배운 과학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오히려 거의 앞으로 쫙 왔어요. 이게 실생활에 밀접한 거죠. 왜냐면 아빠가 이제 또 아빠 보시면 그 비행기 날리고 이러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부모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창시와 방과후에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이랑 끼워 맞추려면 되게 힘들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창치를 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주당 2시간씩 4일 한 달 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막 해봤거든요. 얘들 정신을 하루 내내 해봤거든요. 재밌긴 한데 그런 학습의 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텀을 둬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프로그램 소개 방법인데요. 남학생은 이거 한다면 환장합니다. 하겠다 해서 여학생이 안 와요. 근데 여학생을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야, 왜? 저 동아리 애들이랑 몇 명 선생님 데리고 와. 너 해. 싫다고 오잖아요. 더 적극적이에요. 처음이 비행기라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데 여학생이 더 정교하고 더 예쁘게 더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 됐고요. 과학교과 다른 교과가 없어요. 스팀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교육 부분에 상위의 홈페이지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